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두 분, 바로 영조와 정조 대왕이시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냥 순탄했을까요? 사실 이 부자관계는 조선 왕실을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운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왕좌를 둘러싼 인간적인 욕망과 오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얽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극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물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갈등의 씨앗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을 지나 마침내 왕좌에 오르셨던 영조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왕권이야말로 혼란에 빠진 조선을 바로 세울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천한 신분 때문에 늘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던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해야만 했죠. 그래서 영조는 학문과 정치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군주였습니다. 마치 굽이치는 강물을 곧게 다스리려는 댐처럼 그는 궁궐을 통제하려 노력했고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가득했죠. 그런 영조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귀하디귀한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온 백성의 염원 속에 태어난 세자는 왕실의 희망이자 미래였죠.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총명함과 함께 남다른 예술적 기질을 보였던 사도세자는 어쩌면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 대신 붓을 잡고 딱딱한 유교 경전보다는 자유로운 그림이나 글씨에 더 깊은 흥미를 느꼈던 소년이었달까요? 그는 때로는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숨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돈독한 부자 관계였을까요? 영조는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사도세자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왕실의 귀한 존재로 자랐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자신처럼 흔들림 없는 성군으로 성장하길 바랐고 세자에게는 그 어떤 왕세자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엄격한 학문 연마와 까다로운 예법 교육은 어린 세자에게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테죠. 하지만 아버지인 영조의 눈에는 그 혹독한 과정이 오직 아들을 위하는 당연한 과정이자 왕세자에게 필수적인 덕목으로만 비쳤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것만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아버지와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아들 사이에 미묘하고 깊은 간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점차 멀어져만 갔던 것이죠. 서로를 향한 기대가 오해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자신처럼 흔들림 없는 군주의 길을 걷길 바랐지만 세자는 그 엄격한 틀 안에서 점점 숨막혀 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로운 기질을 나약함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엄격함을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의 씨앗이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조선 왕실을 뒤흔들 비극적인 운명은 이미 서서히 예고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과연 이 비극적인 간극은 어떻게 더 깊은 골이 되어 조선을 뒤흔들게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을 정확히 구현하는 전문 내레이션 작가로서 주어진 핵심 원칙과 문체, 재구성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1회차 대본이 마지막 부분에 이어 2회차 5분 00초부터 10분 00초 구간의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2277자 이내라는 글자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키고 모든 메타데이터와 주석은 일절 배제하며 오직 순수한 대본 내용만 출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의 관계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점점 더 격렬해져 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와 오해,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었죠. 세자의 불안정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는 영조에게 깊은 실망과 함께 왕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세자의 기행과 관련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노론 대신들은 이를 빌미 삼아 세자를 폐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영조는 고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왕세자로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왕실의 위엄을 훼손하고 자칫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정과 군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고 타이르며 변화를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압박감은 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조의 엄격한 가르침은 세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이모화변이 터지고 맙니다. 1762년 윤 5월,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는 비정하고도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던 순간 한나라의 국왕이자 한 아버지로서 영조의 심정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면서도 왕실의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을지 밤낮으로 고뇌하며 수많은 날을 번민했을 테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그는 차마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인 선택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뜨거운 한여름의 궁궐 마당, 거대한 뒤주가 놓이고 그 안에 세자가 갇히는 참혹한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두고 그 아들은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쳐야 했던 그 9일간의 시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세자의 절규와 고통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온 조선을 뒤덮는 듯 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세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 아니면 그저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었을까요?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개혁 군주가 될 당시 11살의 어린 세손, 정조였죠. 그는 눈앞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그 어린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뒤주 속에서 아버지의 흐느낌이 들려오고 그 비극적인 소리가 어린 세손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을 겁니다. 어린 정조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의 불행을 넘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질문들을 던져야 했을 겁니다. 세손은 아마도 그 순간 권력의 비정함과 왕실의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된다면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린 세손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이모화변 이후 영조는 깊은 회한과 고뇌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왕실의 안정을 지켰다는 복잡한 심리가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세자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려 애썼고 동시에 어린 세손을 자신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결코 가볍지 않은 평생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에 대한 애증과 죄책감, 그리고 손자에 대한 책임감과 희망이 뒤섞인 영조의 마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극적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그 상처는 영조의 가슴 속에, 그리고 어린 세손 정조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모화변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훗날 정조가 펼칠 개혁 정치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비극의 그림자는 어린 세손의 삶에 어떻게 드리워지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비극의 그림자는 과연 어떻게 드리워졌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참혹하게 어린 세손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말았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순간을 목도한 어린 정조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을 겁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그 비극은 한 인간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을 테죠.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이 참극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이모화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비극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던 사건입니다. 끊임없는 질책과 압박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도세자는 결국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기행을 일삼게 됩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세자의 상태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영조의 깊은 실망과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불씨가 되었죠. 대신들, 특히 노론 세력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세자를 폐위하라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리며 영조를 압박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영조는 비록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세자의 존재가 왕실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결국 영조는 고뇌 끝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사도세자를 창덕궁 휘령전 앞들로 불러들여 뒤주에 갇히게 하는 비정하고도 슬픈 명령을 내립니다. 뒤주 속에 갇힌 세자는 뜨거운 여름날 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고통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 순간 한 아버지의 심장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왕으로서의 냉혹한 결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왕권의 잔혹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죠.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세손 정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함께 끔찍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어린 정조는 깊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자신에게도 닥쳐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훗날 자신이 왕위에 오르더라도 이 비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은 어린 세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테죠. 궁궐 전체를 뒤덮었던 비통함과 공포는 어린 정조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모화변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일단락된 후에도 영조의 고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왕실의 안정을 지켰다는 복잡한 심리가 그를 평생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세자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려 애썼고 동시에 어린 세손을 자신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세손 정조는 영조에게 있어 단순히 후계자를 넘어 자신의 비극적인 선택을 속죄하고 왕실의 명맥을 이어나갈 유일한 존재였을 테니까요. 뒤주 속에서 쓰러진 아들에 대한 애증과 죄책감, 그리고 어린 손자에 대한 책임감과 희망이 뒤섞인 영조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요동쳤을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그 상처는 영조의 가슴 속에, 그리고 어린 세손 정조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모화변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훗날 정조가 펼칠 개혁 정치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비극의 그림자는 어린 세손의 삶에 짙게 드리워졌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궁궐 전체를 뒤덮었던 비통함과 공포는 어린 정조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을 겁니다. 이모화변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일단락된 후에도 영조의 고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왕실의 안정을 지켰다는 복잡한 심리가 그를 평생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세자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려 애썼고 동시에 어린 세손을 자신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세손 정조는 영조에게 있어 단순히 후계자를 넘어 자신의 비극적인 선택을 속죄하고 왕실의 명맥을 이어나갈 유일한 존재였을 테니까요.
뒤주 속에서 쓰러진 아들에 대한 애증과 죄책감, 그리고 어린 손자에 대한 책임감과 희망이 뒤섞인 영조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요동쳤을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그 상처는 영조의 가슴 속에, 그리고 어린 새손 정조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모하변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훗날 정조가 펼칠 개혁 정치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비극의 그림자는 어린 새손의 삶에 짙게 드리워졌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왕위에 오른 정조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죠. 그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목격했던 참혹한 기억, 그리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숙명적인 의지가 그의 통치 철학 전반에 깊이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조는 우선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고 사도세자의 존호를 추상하는 등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대 집권 세력인 노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능인 영우원을 수원화산으로 옮겨 현룡원으로 격상하고 그 주변에 거대한 신도시인 수원화성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고 정조가 꿈꾸는 이상적인 개혁 도시의 상징이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또한 정조는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 강화에 힘썼고 이는 기존 붕당 세력의 견제를 넘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의 웅장한 모습과 장용영의 위용은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왕의 강인한 결단과 개혁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조는 아버지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 조선 후기 가장 찬란한 개혁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와 정조, 이 두 성군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영조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던 비정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안녕을 위해 고뇌했던 비극적인 군주였을까요? 그리고 정조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왕위에 오른 효심 깊은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냉철한 군주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공적인 역할과 부자라는 사적인 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처절한 비극은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와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었으니까요.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로 이어지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왕조 국가의 권력 속성이 얼마나 비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덮고도 오래도록 남는 씁쓸함과 숙연함, 그리고 풀리지 않은 질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조와 정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 아닐까요? 이 비극적인 왕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이 비극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